파이널 리뷰반은 어떤 거냐면은 마지막 두 달을 좀 정리하는 과정. 진도별 모의고사는 네 번의 진도별 모의고사를 과목별로 볼 거예요. 2월 달에 넘어가면 전범위 모의고사를 두 번 볼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실제 기출문제 중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봐도 데이터는 한 데이터에 모일 거예요. 온라인으로 보면 거기에 누적돼서 데이터가 보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파이널 리뷰 과정 저희 이제 이번 1, 2월에 저희가 개설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없던 과정이라서 좀 낯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실 거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우선 저희 리뷰반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일정하고 시간표 그리고 저희 참여한 사람들 누가 여기 출제하고 강평을 할지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파이널 관련되는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 파이널 리뷰반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종합반이 이 회계사 시험 보는 준비하는 종합반이 객관식 종합반으로 이제 보통 끄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종합반 끝나고 나서도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또 공부가 잘 안 돼. 해보시면. 그래서 그 마지막 두 달을 좀 정리하는 과정 이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회계사 1차 시험 마지막을 전체적으로 진도별로 모의고사와 파이널 이제 수업을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는 4회를 진행할 겁니다. 4회를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1월 8일부터 해서 4주 동안에 걸쳐서 4번의 진도별 모의고사를 과목별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넘어가면 전범위 모의고사를 두 번 볼 겁니다. 그래서 토탈 6번의 모의고사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저희가 임의로 뭐 만들어낸 문제 말고 실제 기출 문제 중에 제일 상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 정리용으로도 봐야 되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들을 실제 예를 들어 이제 40점짜리 40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과목이라면 240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기출 문제를. 그래서 그 240문제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점수는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 마지막 정리도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 4회와 그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4회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일정은 진도별 모의고사는 1월 8일부터 4주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1월 8일 동안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각 과목이 자기 범위를 4개로 나누는 거죠. 근데 세법은 이제 모의고사만 보고 파이널 리뷰 과정은 4번에 걸쳐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세법은 좀 파이널 리뷰, 수업은 좀 빠질 거고 모의고사만 있을 거예요. 세법은. 그래서 이제 4주 동안의 모의고사를 4개의 바운더리로 이제 잘라가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각 과목별로. 근데 이제 파이널 리뷰 과정이 그 모의고사 보는 부분을 미리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리뷰 수업은 그 전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주에 파이널 리뷰 부분을 한번 쭉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보고 그렇게 4주를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은 될 거다. 저희가 구성을 하기는. 그리고 여기 안에 과목은 재무회계 원가 세법 뭐 과목 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세법은 그 수업은 없다. 이게 그러니까 파이널 리뷰 수업을 4번에 하기엔 세법은 너무 넓다고 해서 그거는 수업은 없고 나머지 과목은 이제 4번에 걸쳐 잘라서 할 겁니다. 중요 주제로. 그리고 여기 일정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모의고사는 이제 평일에 보는 모의고사 과정이 있고 주말에 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 평일은 언제 볼 거냐면 2시에 볼 거야. 그러니까 2시에 각 과목별로 40문제 풀려면 시간이 꽤 들어가잖아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2시에 모의고사를 보고 그 끝내고 나서 잠깐 쉬고 해당 그 문제의 강평을 그 모의고사 끝난 뒤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5과목이잖아요, 저희가. 그 5과목을 매일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은 실제 시험처럼 시험 하루에 보니까 실제 시험처럼 그냥 모의고사를 쭉 보는 거야.
3교시에 걸쳐서 동일한 시간 크기로 해가지고 3교시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보고 대신 강평은 이제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봐야죠. 응?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뭐 여기 근처에 저희 같이 스터디랩에서 공부하면서 하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더 나아. 그러니까 매일 한 번에 어느 하루에 확 몰아쳐가지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보고 나면 사람이 약간 버닝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뭐 2월 달에는 그렇게 버닝되더라도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1월은 좀 정리하고 모의고사 그 부분 보고 정리하고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다. 그건 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과정은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에 하루에 한 과목씩 2시부터 그 과목 시험 보고 그다음에 시험은 실제로 이제 실제 시험 보는 종이로 해서 여러분이 보게 될 거고 답은 이 시스템으로 우리 패드에 답안지는 넣으셔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만 데이터가 모여서 자기 거가 오답 노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본 모의고사를 보신 부분은 틀린 문제는 집계가 될 거야. 이번에 여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푼 240문제, 240문제 기준으로 240문제 중에 자기가 틀린 거는 챕터별로 정리가 될 거야. 어느 부분을 틀렸다. 그리고 각 문제별로 여러분이 정답률이 어땠는지, 나는 오답이라면 내가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은 걸 오답을 했는지. 사실 정답률이 높은 거 오답을 한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야. 오답률이 높은 거 틀린 거는 뭐 남과 똑같은 거니까. 근데 남이 다 맞춘 걸 틀린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는 나눠 드릴 거고, 그다음에 답은 이제 시스템에 패드로 마킹하시면 보고 나서 시험 본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틀린 문제들은 오답 노트로 해서 챕터별로 좀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하기 좋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뷰 과정은 수업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4분의 1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4분의 1에 해당되는 수업을 모의고사 전주에 그 수업을 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공부를 좀 한 뒤에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 예를 들어 이제 특정 주 기준으로는 월요일 날 내가 2시에 경영학 모의고사를 봤다. 그럼 강평을 듣겠죠?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범위의 파이널 리뷰 수업을 할 거예요. 과목별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래서 다음날 상법을 내가 시험 봤으면 또 그 전주에 상법 범위 본 걸 기준으로 시험 보고, 그다음 우리 강평 듣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 범위 또 정리하고, 이렇게 평일에는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시험 과목은 5개인데 원래는 더 많잖아. 응? 그래서 원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좀 우리 다른 과목에 비해서 1차는 좀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원가가, 그래서 원가는 오전에 넣어놨으니까 들 사람 들으시고 말라 말고 근데 뭐 최대한 여러분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커리는 좀 짜서,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은 경영학, 상법, 재무회계, 회계학 날은 재무회계를 할 거야. 응? 재무회계를 할 거고, 경제학, 그다음에 요 세법 하는 날은 세법은 없다 그랬죠. 이게 4번에 걸쳐서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 그래도 우겨놔 봐라. 못 넣는다. 그래가지고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세법은 좀 빠졌고, 응? 모의고사만 있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요 경영학의 재무관리랑 재무회계의 원가인데 원가는 오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 일정 봐서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 이 수업 진행되고 나서 요 부분을 주말에 한 번에 보는 거야. 요 모의고사는. 응? 그래서 여러분 상황 맞춰서 보시고, 여기서 그냥 공부하고 계시면 모의고사 보고 뭐 이 중에 자기가 약한 부분, 뭐 꼭 다 들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응? 약한 거는 좀 파이널 리뷰로 한 번 더 수업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일정 시간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돼서 저희가 1월 8일 주부터 모의고사 보고 리뷰하고, 리뷰가 수업하고, 모의고사 보고 리뷰 수업하고 이렇게 할 건데, 모의고사 보려면 그 앞주에 해당 범위를 미리 해야 되니까 그 앞주에 미리 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 리뷰가 여기 1월 1일이에요. 그 앞주가. 그래서 여기는 좀 토요일 날 할 거야. 여기는 경영학은 전주에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4주를
모의고사를 보고 요 네 주를 모의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범위로 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섞어서 그래서 두 주 동안 보는데 뭐 주말에 볼 사람이면 이제 주말에 몰아서 한 번씩 그 평일에 공부하고 주말에 전체 과목들을 실전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뭐 저희 과정은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는 4회, 2회 그래서 토탈 6회고 그다음에 주중 모의고사 주말반 이렇게 두 개 나는데 주중은 지금 60만 원이에요. 뭐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과목에 6번 모의고사가 되는데 한 과목에 그래서 240문제야. 근데 240문제가 10만 원인 꼴이야. 10만 원 나누기 240 해보세요. 그럼 한 문제당 얼마인지 대강 계산이 나올 거야. 이게 뭐 그다음에 여기도 주말은 상대적으로 강평을 실제로 오프에서 듣는 거 아니니까 주말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목 아까 시간표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월요일은 60분, 상법은 50분, 회계학 80분 이렇게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좀 나눠서 할 거고 그리고 여기 주말은 1교시에 110분, 2교시는 120분, 3교시 80분에서 요 사이에 점심을 먹을 거고 그래서 아침부터 해서 두 개 보고 점심 먹고 3교시 보고 그 다음에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운영하는 방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관련해서 파이널 리뷰는 각 과목별로 4번 할 거예요. 4번 할 거고 4번 하니까 과목별로 뭐 그냥 5만 원에 과목별로 5만 원에 해당되는 걸로 구성은 할 거다. 그래서 그 4번에 해당되는 리뷰 과정을 뭐 금액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하는 사람은 뭐 다 알고 있는 그 얼굴들입니다. 뭐 새로운 사람이 뭐 있겠어요? 네. 근데 재무관리 강평이 좀 어려워서 여기 원종인 회계사께서 재무관리 파이널 리뷰 강평은 여기 이영우 선생님께서 하실 건데 파이널 리뷰 과정이 좀 어렵다 그래서 원종인 선생님이 대신에 파이널 리뷰 과정은 좀 진행을 할 거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응? 그 뭐 이렇게 과정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과정에 해당되는 거 가기 전에 아까 여기 봤던 요 내용 있죠? 여기서 요 과정대로 여러분이 좀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실 요게 좀 타이트하긴 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오전에 정리하고 수업 듣고 강평 듣고 나면 또 파이널 리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요걸 한다 그러면 다음 주 거. 또 오전에 공부하고 뭐 하니까 시간이 되게 타이트해. 그래서 이거를 아마 파이널 리뷰를 다 듣고 하는 거는 뭐 거꾸로 좀 공부가 된 사람이면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외로 정리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약간 그냥 타고 가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리뷰 과정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약한 거 한번 빠르게 짚어보는 이게 공부가 된 사람일수록 뭐가 내가 약점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짚어보는 데 도움이 되고 오히려 공부가 적게 된 사람이면 다 듣는 게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어. 공부가 적게 된 사람이면 자기 공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 먹기는 뭐 1월 달에 가면 난 뭐 지금과 달리 놀랍게 공부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가보면 어떨까? 응? 내가 본 바로 반은 배회를 해. 불안하잖아. 뒤로 갈수록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이제 이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 그럼 이제 자꾸 들어서 이렇게 나와 보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동료들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이게 마취제 같은 거예요. 지금 그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책을 봐야 돼. 책을 봐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나와서 그냥 막 이게 떠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면 뭔가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지. 범위가. 어디까지 봐야 되지? 이게 막 난감하게 된다고. 응?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증상이 생길 것 같다. 그럼 그냥 타고 가는 게 나아. 그냥 네가 떠들어라. 한번 체크해 볼게. 그래서 쭉 이렇게 정리하는 거 쭉 보고 머릿속으로 빨리 스캐닝하고 그리고 시험 공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2달이야. 마지막 2달을 해당 부분을 봤느냐 이게 맞췄느냐에 되게 연관관계가 높다고. 그 전에 알았어도
직전이 되면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각자 공부했으면 공부가 아주 안정적으로 공부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재무회계와 세법의 실력이 안정적이다. 남은 재무회계 연습도 많이 풀었고 세무회계 연습도 어느 정도 나는 안정적으로 본다. 그럼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갔을 때 재무회계나 세법에 쓰는 시간이 작아져. 그러니까 나머지 볼 시간이 좀 생기는데, 근데 이제 재무회계 세법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걔를 좀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들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쓰다가 딴 과목을 못 봐. 그래서 떨어질 때는 보통 뭐 과락 과목이 있죠. 뭐 경제학을 과락을 맞든 상법을 맞든 뭐 다른 과목을 과락 맞는데 사실은 좀 더 짚어보면 그게 과락 난 이유가 뭐냐? 그 과목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재무회계 세법을 하느라고.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재무회계 세법도 전체 시간이 어차피 점수는 비슷비슷하잖아. 그래서 비슷비슷한 시간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야. 1월에 들어갔을 때는. 좀 정리가 덜 됐어도. 대신 범위를 좀 줄여야 되겠지. 재무회계 세법에 내가 맞출 범위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1월이 되기 전에 재무회계 세법의 안정적인 실력이 되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나 저만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세법이 여기밖에 없잖아. 금요일 하루밖에 없잖아. 그럼 나머지 막 열심히 보고 얘네들은 언제 봐야 돼? 주말에 봐야지,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요 두 과목, 재무회계 세법에 쓰고, 그 다음에 쭉 지내고 나서 또 언제 써요? 2월 달에 있잖아. 2월 달에는 모의고사만 있을 거고, 그럼 그때 자기가 특히 약했던 과목, 그거를 조금 더 보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상대적으로 좀 실력이 약한 사람도, 응? 그 안정적으로 시간 분배를 하면서 점수를 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재무회계 세법이 강한 사람이다. 원가가 강한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다. 응? 그래서 재무회계 세법을 잘 해야 되고 그 재무회계 세법을 잘하든 못하든 모든 과목에 1월달, 2월달에 쓰는 시간은 사실은 비슷비슷해야 과목별로 비슷한 점수가 나온다. 응? 그래서 약간 강제적으로 시간 뿜빠이를 하는 거야. 일본 말이죠. 응? 쓰지 말아야 되는데 느낌이 딱 오잖아. 뿜빠이 그러면 분배 이거보다. 응? 시간 배분을 강제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진도도 강제적으로 뽑고 그렇게 해갖고 한 달 동안에 한번 쭉 정리를 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빵꾸 나는 과목이 있을 거야. 밀리는 과목도 생기고. 그럼 그거는 2월 달에 처음 2주 동안 전범위 모의고사 볼 때 내가 동영상 같은 걸로 보충하고 하면서 한 번 더 본다 생각하시고 2월 둘째 주 끝나고 나면 그 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결과가 나쁜 과목이 있잖아. 점수가 나쁜 애들. 걔네들 좀 더 시간 쓰면서 봤던 문제 다시 돌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만든 거야. 응? 그래서 공부를 마지막에 정리를 잘 못하면 의외로 이렇게 붕 뜬 과목을 하나 남겨놓고 실제 시험 시간이 다가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 응? 그래서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일 모의고사를 보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더 생산적일 거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이야. 자기가 공부 시간을 난 되게 지금 타이트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 하루 종일 막 12시간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토요일 날 한번 확 몰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왔다 갔다 뭐 앉고 이런 게 다 시간을 쓰는 거거든. 응? 근데 막판에 난 불안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자꾸 들썩대고 불안감이 생긴다. 여러분이 막 공부하다가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느낌이 생길 수 있어. 응? 여러분은 안 그럴까고 생각하지만 진짜 열심히 공부했으면 불안해야 정상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둘 다 불안한 거야. 열심히 한 애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될까 봐 불안하고 덜 한 애는 예상대로 될까 봐 불안하고 뭐 이렇게 서로 불안하다고. 근데 붙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더 많이 붙지만 그게 실력과 점수는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딱 일치하진 않아. 응? 열심히 한 사람 중에도 결과가 나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게 공부했는데도 막상 거기는 싹 잘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 2달에 몰입을 잘 하셔야 돼. 마지막 2달을. 응? 이 시험은 2달치기다. 1차든 2차든. 응? 실력이 있으면 편안한 2달을 보내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불안한 2달을 보내는 건데 불안한 2달을 잘 보내면 붙는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과정을 구성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패드로 보셔야 돼요. 패드로. 그리고 뭐 요 내용은 그대로 해서 뭐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5%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상황 맞춰서 해보시고, 근데 가능하면 불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면은 저는 그냥 평일에 점심에 오전에 확 범위 정해서 어디까지 쫙 열심히 보자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이 딱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좀 자기의 현재 상황을 객관하기 좋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였고 어느 정도 된 게 어디다. 그럼 약한 부분 중에서 어디까지는 공략하고 어딘 빼겠다. 이런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물론 다 하면 다 잘하면 제일 좋고 뭐 여기 중에 뭐 다 잘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죠. 근데 그 다 잘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실력은 되게 버블이야. 응? 강남 아파트 가격 같은 거지. 예? 근데 걘 떨어지지 않아요. 버블이라고 맨날 버블이라고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 버블은 꺼지지 않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버블이긴 한데 이게 잘못하면 훅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버블은 강남 아파트 정도는 아니고 좀 먼데, 응? 좀 먼데 있잖아. 언제든지 이자율이 2% 오르면 갑자기 훅 20포인트 빠질 수 있는. 응?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한 사람대로, 적게 한 사람대로. 지금부터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매니징 능력이야. 앞으로 갈수록 이 시험에 다가갈수록 내 시간을 얼마나 잘 매니징하면서 점수 딸 만한 부분에 시간을 써가지고 점수화하느냐. 점수화될 가능성이 나쁜 애는 잘 버리고 점수화될 가능성이 있는 애는 잘 메이킹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회계사 돼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회계사의 성공이라는 게 우린 예술가가 아니잖아. 미켈란젤로처럼 허리가 꺾일 때까지 뭐 그리고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린 그만 아파서 그냥 저는 그만 막 그러고 만단 말이야. 응? 프린트로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만큼 실력을 하면 되는 거야. 응? 중요성 판단에 따라서. 중요하면 삼성전자 같으면 한 1,000억짜리 500억 및 뭐 한 200억짜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1,000억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가면 되고, 응? 5천만 원짜리면 10만 원짜리까지도 챙겨가면서 이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응? 이 시험도 여러분 실력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중요성 판단이 되게 디테일한 실력까지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큰 덩어리를 건져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거기에 저희가 최대한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래서 뭐 이 과정은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이 혼자서 난 잘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다 필요 없어. 혼자 하면 돼.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응? 아니, 특히 요즘에 점점 혼자 공부하는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옛날에는 좀 혼자 공부하는 힘이 더 강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잘 판단하셔서 그거 생각해서 하시고, 오늘 뭐 요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뭐 질문할 사람 물어볼 거. 그럼 뭐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고 오프로 들어도 돼요. 오프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 듣고 싶은 사람 듣고, 자기가 뭐 사실은 이제 마지막엔 온라인이 더 생산적이긴 하지. 내가 필요한 문제만 딱딱딱 뽑아서 보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쭉 전체 문제 나는 맞춘 거 듣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틀린 문제만 확인해서 보는 게 더 생산적일 수 있죠. 온라인으로 봐도 데이터는 한 데이터에 모일 거예요. 기존에 본 사람들 데이터가 먼저 있고 온라인으로 보면 거기에 누적돼서 데이터가 보일 거야. 그래서 등수는 상대적으로 기존에 봤던 사람 기준으로 내가 정답률이나 이런 게 표시될 거고 내 등수도 표시가 될 거예요.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그죠? 들썩들썩한데? 그래서 이 내용 설명은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